때 아닌 사과 논란이 일었어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발언으로 불리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을 제외하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꽤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말 자체에 대한 의견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의 대세라는 의견이 정해지는 것, 특히 그에 벗어나면 못할 말처럼 금기시하고 또 죄악시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성역화, 기념물화,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무슨 볼드모트처럼 이름조차 거론해서는 안 되는 무엇인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할 권리도 싫어할 권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는 의견조차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그냥 뒤틀린 형태의 우상화일 뿐이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므로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는 말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자유라는 것이 뭔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 말이 대선 예비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은 또 다른 문제예요. 특히 호남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말은 좋게 해석될 여지는 거의 없고 나쁘게 해석될 여지만 많은 발언이에요. 제가 취업 강연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긁어서 부스럼이 날 것 같으면 아예 긁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일부러 노이즈를 일으켜서 주목을 받는 전략은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부스럼이 날 확률만 있지 딱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죠. 물론 윤석열 후보의 말을 앞뒤를 다 들어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 경제정책은 자신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 김재익에게 일임하고 전권을 주면서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윤석열 씨 본인도 해명을 하면서 자신이 잘했다고 한 부분은 전문가를 뽑아서 위임하는 정치를 했다는 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는 매우 동의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전문가가 자기 전문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끼리 앉아서 이념으로 세상 만사를 결정 지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도 고용시장도 코로나 대응도 이 꼴이 난 겁니다. 어쨌든 전자만 나와도 맥락 따지지 않고 앞뒤 없이 욕부터 하고 보는 그 풍조도 문제지만 풍조가 그런데도 굳이 그 예시를 든 것도 세련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시작합니다. 윤 후보는 토리스타그램이라는 본인이 키우는 개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 계정을 운영 중이에요. 이미 원성이 자자했던 계정입니다. 유행 다 지난 재미없는 말투, 의미 없는 내용, 윤 후보의 이미지를 상하게만 하는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서 지지자들로부터 상대편이 아니라 지지자들로부터 담당자를 바꿔라 또 닫아라 라고 원성이 자자했던 계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윤 후보의 사과 전후로 사과에 대한 사진이 연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사과를 먹던 이야기로 시작해서는 급기야 세 번째는 윤 후보가 키우는 개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주는 내용이 실린 그런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나중에 캠프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게시물이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솔직히 사과철이라서 사과 게시물을 3개 연속으로 올렸다는 게 썩 와닿지 않는 해명일 뿐더러 진실이야 어떻든 간에 해석이 사과는 개나 줘라 라고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게시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때 아닌 사과 관련 게시물을 3개나 올리는 것도 괴상하지만 말 그대로 사과를 개에게 주는 사진을 올려놓고 그게 사과는 개를 주라는 뜻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이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냐? 저는 솔직히 이게 엄청난 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는 점은 분명해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놓고 사과를 개를 주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자칫 조롱으로 보이기 십상이죠. 저는 걔 눈을 확대해서 걔 앞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찾고 있는 이런 행동 역시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도적이든 실수를 했든 어느 쪽이든 간에 잘못이에요. 예전 손바닥 왕자 사건 때 제가 그 도인과의 관계를 딱 자르고 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윤 후보의 지지자들께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인께서 유승민 후보에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어요. 윤 후보가 본선에 가면 100%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예요. 잘못은 잘못인 거고 그걸 인정해야 수정이 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런다. 저도 큰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후보 얘기는 칭찬이 아니면 꺼내지도 마라.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유튜버들은, 특히 정치 유튜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말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입을 열고 싶을 때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입을 여는 것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스피커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훨씬 그래요. 유튜버든 정치인이든 정치인의 소셜미디어 관리자든 손에 확성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배워야만 합니다. 제 주변에는 또 제 라이브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저의 80-20 원칙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공적으로 말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내 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는 20% 정도는 말을 줄이고 입을 닫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20%의 말을 줄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나의 나머지 80%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힘이 실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버리는 사람의 말에는 점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입을 다물 줄을 모르는 사람들, 사안마다 헛소리 한 줄씩을 안 보태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 사람들 맞습니다. 청래, 남국이, 민석이, 민정이, 용민이, 두관이, 미애, 국이, 지금도 저 중에 몇 명은 윤 후보가 나랜데에 추르무라라고 그 인스타글에서 말을 했다고 이게 호남 비하 발언이라면서 거품을 물고 자빠졌는데 나래는 윤 후보의 개 이름이고요. 추르는 튜브에서 짜먹는 고양이 간식입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 중에 추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20%만 입을 다물 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존중받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물론 저 중에는 입을 아예 100% 닫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나을 사람도 껴있기는 해요. 특히 대선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후보들 그리고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대변인, 소셜미디어 관리자를 비롯한 캠프 사람들, 당의 중진들 하루에 한마디씩만 말을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거 너무 좋은 건수라서 말 안 하기 너무 아까운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말들을 한마디씩만 줄여봅시다. 페북에 글도 하루 한 개씩 덜 씁시다.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지 맙시다. 윤 후보의 토리스타그램 드디어 계정을 닫아버렸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계정이에요. 윤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이 언제든 우리 쪽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제가 계속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경선도 막바지인데 너무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너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